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이 몇 년 동안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많아지면서 견문을 넓히는 동시에 그들의 여러 비문명적인 행동들도 국제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 제주망 카페에 중국인들 정말 너무합니다. 꼭 보세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제주시 연동의 번화한 거리의 가로수 옆에서 한 중국 소년이 대변을 보고 있으며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옆에 서 있습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그래서 중국인이 제주도 여행 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들은 자기 아이가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도록 합니다. 저는 제주도 주민으로서 매우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한국인은 개의 대변도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대변입니다. 왜 다른 나라를 더럽히는 겁니까? 라고 적었습니다. 2024년 6월 한국 제주도 사진을 보면 거리가 매우 깨끗하고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도 세련된 옷을 입고 있지만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대변을 보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가와구치코 마을에 있는 로손 편의점은 후지산의 경치를 촬영할 수 있어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인도를 점거하고 안전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은 지역 주민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2024년 5월 21일 가와구치코 마을은 후지산 촬영 장소에 검은색 차용막을 설치하여 후지산을 가리고 다른 후지산 촬영 장소로 안내하는 QR코드를 설치했습니다. 가와구치코 마을의 이러한 조치는 관광객들이 현지에 모이는 상황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카줌이라는 네티즌이 샤홍수에 공유한 영상에 따르면 한 중국 본토 관광객이 검은 차용막에 구멍을 뚫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동포들은 역시 방법이 있네요 라며 감탄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는 체면을 스스로 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와구치코 마을 도시정비과에 따르면 차용막 설치 이틀째에 현지 경찰은 관광객이 천에 구멍을 뚫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5월 28일이 되기까지 일주일 만에 약 1cm 크기의 구멍이 13개나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중국 관광객들이 손가락으로 천의 틈을 벌려서 사진을 찍으려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2018년 1월 29일 이란 테헤란 공항에서 눈이 내려 항공편이 취소되자 공항 대기실에 갇힌 중국 관광객들이 갑자기 중국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티즌들은 중국인이 해외까지 가서 망신당한다라며 국내 여행객들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니면 문명 세계의 질서와 예절을 체험할 기회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조선일보 2017년 2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2월 12일 한국 제주 시민 노씨가 페이스북에 중국인들이 면세품 포장을 미친듯이 찢어놓고 청소부들이 묵묵히 그 포장지를 한쪽에 쌓아뒀다라고 게시했습니다. 노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제주공항 대기실 출구 근처에 폭풍 쇼핑을 한 중국 관광객들이 남긴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다른 여행객들은 쓰레기를 피하며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는 중국 관광객들이 탑승 수속을 할 때 짐 무게를 줄이기 위해 면세점에서 산 상품의 포장 상자를 뜯어버렸고 이 포장 상자들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공항 대기실의 의자와 바닥에 버렸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날 현장에서 청소를 담당한 3명의 청소부가 쓰레기를 치우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그들은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100개 이상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본 교토의 유명한 관광지인 청수사에는 일본 10대 명수 중 하나인 오토와 폭포가 있으며 이는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입니다. 2016년 6월의 어느 날 관광객들은 청수사가 제공하는 작은 국자로 오토와 폭포의 샘물을 떠서 기도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줄 서서 기다리는 관광객들을 무시하고 직접 오토와 폭포 연못에 뛰어들어 큰 플라스틱 경으로 위에서 나오는 샘물을 받았습니다. 오토와 폭포의 왼쪽은 항문 성취의 물, 중앙은 연해 성취의 물, 오른쪽은 장수의 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가지 물만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모금만 마실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고 또 하나의 부끄러운 중국인 이런 현상은 언제 끝날까? 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3월 태국 치앙마이의 한 뷔페 레스토랑에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접시를 이용해 큰 새우를 쟁탈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영상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새우를 쟁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떠난 후에 테이블에 먹지 않은 새우가 많이 남아 있어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중국인은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성인이 되면 물질적 욕구가 강해진다. 국내에서 새우가 너무 비싸서 보통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 중국인이 오랫동안 가난했기 때문에 품위 있는 생활을 배우지 못했다. 많은 나이 든 세대가 어릴 때부터 가난해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중공 체제하에서는 이들은 정말로 모두 가난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3월 15일 태국 인터넷 매체는 태국 치앙마이의 유명 관광지 탑해문에서 한 중국 여성 관광객이 거꾸로 서서 두 발을 하늘로 향하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이 중국 여성 관광객이 너무 거칠다고 비난했으며 태국인들은 발은 가장 천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이 신에게 불경스럽다고 생각하고 치앙마이의 유적을 존중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2013년 7월 많은 관광객들이 더운 날씨 때문에 쩌지앙성의 아름다운 시호에서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현지 시민들은 관광객들의 이러한 비문명적인 행동이 시위의 아름다운 경치와 매우 어울리지 않으며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 7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외부 연못에서도 한 무리의 중국 관광객들이 더운 날씨 때문에 물에 발을 담그고 있어 주변 외국인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부도덕하다, 비문명적이라며 비난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제발 중국인의 체면을 좀 지켜주세요. 해외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중국인들은 좀 더 품격을 높일 수 없나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종종 관광지에 여기 왔다감이라는 낙서를 하고 오르면 안 되는 곳에 오르며 승무원을 모욕하고 세면대에서 발을 씻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줄을 서지 않고 뷔페에서 음식을 많이 가져가 낭비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 외국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중국인들에게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중국은 예전에는 예의 나라로 불렸으며 중국의 5000년 전통 문화에는 천도, 신, 불, 인, 의, 예, 지, 신 등의 가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중공이 중국을 통치하기 전까지 중국은 예의를 중시했고 이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중공은 중국인의 예의 바르고 청렴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중국 속담에 사람이 낯짝이 두꺼우면 귀신도 무서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공은 중국인들을 바로 그런 귀신도 무서워하는 사람들로 만든 것입니다. 중공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중국 전통 문화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66년에서 1976년의 10년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고대 유물, 유적, 서화, 진귀한 골동품과 역사적 전적 등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심각하게 바꾸었습니다. 축제, 의례, 오락, 의식주 등을 포함하여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이 하늘을 존경하고 신을 믿고 선을 행해온 전통 문화를 파괴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깨끗하고 깔끔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마오쩌둥은 진흙 범벅이 되고 손에 굳은 살이 생겨야 한다, 손은 검고 발에는 소똥이 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상이 붉은 사상으로 여겨져야만 대학에 가고 당에 가입하고 승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중국 관광객의 비위생적이고 자신의 이미지를 신경 쓰지 않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중공 당국이 파괴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중공 당국이 중국인의 심미적 추구와 기준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용실에서 파마한 여성은 모두 홍위병에 의해 짧은 머리로 강제로 잘리거나 아예 삭발을 당했고 이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거리에는 홍위병이 가득했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은 공개적으로 옷이 찢겼고 하이힐의 뒷굽은 바로 부러뜨려졌다. 화장을 한 여성은 거리에서 붙잡혀 먹물과 진흙으로 머리와 얼굴이 뒤덮였다. 그녀들은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지만 순응해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중국 여성들은 아름다운 꽃무늬 치마를 입을 수 없었고 여성들은 검정, 회색, 파란색 세 가지 색의 옷만 입어야 했습니다. 중공 정부는 중국 전통 문화를 파괴하면서 당 문화를 주입하여 중국인을 독해했습니다. 여성도 하늘의 절반을 떠받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중국 여성들을 더 이상 온화하고 섬세하지 않게 만들었고 중국 남성들도 더 이상 점잖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비문명적인 행동은 그들의 의도가 아니라 중공 당국이 체계적으로 중국 전통 문화를 파괴하고 당 문화를 주입한 결과입니다. 중공 당국은 지주,
자본가와의 투쟁, 반우파와 문화대혁명 등을 통해 각 계층에서 소중한 중국 전통 문화를 제거하고 5천년의 중국 문화, 예절, 도덕, 신에 대한 믿음을 봉건 사상으로 간주하여 폐기했습니다. 중국인은 민족 생존의 뿌리를 잃었습니다. 중공 당국은 문화대혁명 이후 개방과 활성화, 일부 사람을 먼저 부유하게 만들기 등을 통해 영혼을 잃은 중국인을 이익으로 유도하여 중국인이 돈만 밝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어서 천안문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하여 중국인 마음속의 마지막 양심의 끈을 끊어버리고 국민 모두를 돈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많은 중국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왕이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돈을 썼으니 당신은 나를 위해 시중을 들어야 하고 나는 돈을 썼으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평론가 짱티엔니안 박사는 중공이 만든 중국은 무신론 사회이며 실제로 법을 제정할 때 상위의 뿌리가 없다. 그래서 중국은 권력 사회가 되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규칙을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